네, 다음 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각종 의혹들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전관 예우부터 병역 면제, 또 위장 전입까지 단골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원래 좀 인사청문회 앞두면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20개 넘는 후보자들이 의혹이 예.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많나요? 예, 글쎄 말입니다. 지난번에 특히 헌법재판관소장 내정됐던 예. 분이 워낙 많았는데 네.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 그 뒤에 따라서 또 그분들 만만치 않게 20개가 넘는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단골 메뉴가 이제 병역 면제, 예. 부동산 투기 위장 이 부분인 것 전입. 같아요. 예. 위장 전입.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장관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통령의 분신 아닙니까? 해당 영역에서 결국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기능적 역할을 예.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는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또 국민들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현재 국민들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양극화. 그러니까 일부 지금 돈 많고 잘난 한 10% 되는 국민과 나머지 90% 보통 국민으로 이렇게 양분돼 있다. 그리고 10% 되는 국민들에게 모든 부와 어떤 명예와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90% 국민이 상실감을 그러니까요. 느끼고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런 측면들인데. 50대 50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예. 10%대 90%로 나눠졌다는 예. 거죠. 그렇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국민의 모습 또 평균적인 국민이 바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변인으로 장관으로 뽑히기를 희망하는 것이 국민들의 네. 보편적인 정서인데 최근에 나온 이제 전관예우 또 증여세 병역 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관예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잠시 고위공직자 하다가 나가서 한 4, 5년 동안에 한 3, 40억 이렇게 수십억 재산 벌었다가 다시 장관으로 복귀를 한다. 네.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문제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이게 납부했다고 보통 이제 하더라도 관행이다 이런 문제로 많이 예. 덮어진 문제인데 예. 이번에는 그 관행이라는 게 깨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조금 상황이 과거의 인사청문회를 봐도 조금 예. 좀 각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다가 감사원장으로 지명됐던 지금 정동기 씨 같은 예, 경우에는 7개월 동안에 7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이제 1억 한 달에 1억 정도. 네, 예. 낙마를 했었는데 예. 박한철 헌법재판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동안에 4억 벌었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박한철 그분은 이제 통과해서 헌법재판관이 되셨거든요.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대법관 하시다가 잠시 변호사를 한 5년 정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네. 되셨는데 그 기간 한 5년 동안에 한 60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역시 1년에 10억. 1년에 10억. 그럼 대체 한 달에 1억, 1억 정도. 그렇다면 같은 의혹에 예. 같은 정도의 그런 액수를 받거나 그래도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때 그 순간의 정치적 상황과 네. 또 이 전관예우 이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이 몇 가지가 더 부과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 이분이 어떤 평소에 인격적 신망을 좀 비교적 얻고 있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좌우가 여야 되는 관계는 어떻게 예. 됐느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예우로 한 달에 1억을 그것만 받는 의혹, 그것만 문제된다면 그 문제는 안 될 텐데 예. 다른 의혹들이 이제 다른 의혹이라든지 또 엮여졌을 어떤 때 정치적인 또 역학관계라든지 예. 그 순간에 또 지명했던 사람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예. 경우라면 낙마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이 정관예우 문제는 나중에 좀 뒤에서 다루려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이 일반인들은 한 달에 1억, 저희는 1년에 1억 벌게 돼 있는데 한 달에 1억을 번다. 예. 자, 왜 이렇게 한 달에 1억씩 줄 만큼 그분들이 그 정도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한 5대 러펌이 정말 큰 사건은 다 좌지우지하는데 예. 가령 얼마 전에 이제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이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물론 이제 지금 병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1심에서 실형받았고요. 받았어요. 태광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분들이 가령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실형을 안 산다. 예.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나 쓸 생각이 있을까요?
수백억 쓰겠죠. 수백억 쓰겠죠. 그러면 그 수백억의 수입료가 로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거꾸로 가령 뭐 삼성하고 애플하고 사이에 지금 뭐 갤럭시 어떤 프로그램하고 아이폰하고 특허 분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네. 국내 판금 또 그거는 미국 뭐 몇천억, 뭐 예. 몇 조의 많게는 그렇게 달하는 예, 분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가령 뭐 아까 이제 상속 얘기 나왔는데 100억짜리 상속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100억 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쓸까요? 예. 보통은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100억의 30%까지는 쓴다. 지금 이 정도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사실은 경제 규모가 지금 국외로 나가 있는 한국의 어떤 재산이 한 800조에 이른다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경제가 사실은 이제 10%에 몰려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예. 이 10%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사회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이고 엄청나게 큰 세계의 지금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네. 있다 보니까 예.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법률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년에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 특허라든지 해외 분쟁과 관련해서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그 정도 한 달에 1억씩 가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뭐 그 정도 어떤 거래 관계라든지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되는 네. 것이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외국과의 분쟁,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사용됐다 이러면 의미가 좋은데.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어떤 SK 뭐 특정인 그런에서 그렇지만 대재벌이 뭔가 내부적인 횡령 비리를 엄청나게 범했는데 이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고 본인의 영향력이라든지 로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썼다. 이러면 네. 사실은 국가의 법 질서가 그러네요. 왜곡되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 법 질서의 왜곡 현상과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적 흐름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면 괜찮은데 예. 네.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힘을 남용한다면은 그렇죠. 그거는 좀 막아야 될 문제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 듣다 보니까 이 정관예우라는 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게 그만큼 돈을 많이 준다는 건데 예. 대형 로펌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대형 로펌이 우리가 한 10년 됐나요? 아니면 그 이상 한 됐나요? 15년, 20년 됐죠. 15년, 20년 됐나요? 예. 근데 이 대형 로펌이 생기게 된 것이 예. 결국은 이제 법적 사회의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 사회의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법률 서비스도 상당히 이제 선진화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령 뭐 태평양이라든지 김현장 같은 로펌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은 거하고 똑같다. 국무총리 했던 분, 그렇죠. 또 무슨 산자부 장관 했던 분, 법무부 장관 했던 예. 분, 뭐 관세청장 하셨던 분 두루두루 예. 다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는 그 안에서 국장 했던 분, 과장 했던 분, 또 그러니까 옛날에 층층으로 출입처에서 좀 잘 예. 나갔던 분을 가끔씩 그 대형 로펌에서 예. 붙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법률은 법률 이렇게 딱 양분화가 돼 있었는데 네. 예. 이제 우리 사회가 고도화가 되고 또 예. 경제가 세계적인 규모로 가다 보니까 예. 법률과 경제의 어떤 영역이 아주 섞이게 되고 네. 그 어떤 규모가 없어진다. 가령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럼 경제적 영역인지 법적 영역인지 하도급 거래를 정상화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법률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회 분야가 융합하고 섞이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대형 로펌이 생기고 대형 로펌에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그래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논란, 전관예우 논란이 예. 되는 게 사실 그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예. 뭐 판결이나 아니면은 예. 정부 조직과의 그런 관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예. 사실 그게 드러난 근거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김병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무기 중개 업체를 통해서 네. 그 국산 전차의 어떤 엔진하고 변속기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근무했던 어떤 자문했던 회사가 네. 예.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 50억 정도 중간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병관 장관 내정자는 거기서 이제 고문 역할을 했고. 예. 근데 이제 장관 내정자께서는 나로서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는 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사실 이 사업 선정의 프로세스라든지 사업의 평가 방식이 극히 잘못됐다. 예. 관련자 징계하고 계급 하강하고 사업 평가 다시 해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자
전에 국방부에서 사성 장군을 그러네. 했던 사람이 예. 와서 그 회사에 고문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절차로 이게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과연 이분이 아무런 역할을 안 했겠느냐. 예.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쁜 결과 뭔가 그렇죠. 국익에 어긋나는 결과가 있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기는 어렵지만 예. 개연성만으로도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전관예우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렇게 공직을 하다가 대형 로펌으로 간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는 문제 때문에 예. 또 논란이 많은데요. 이 현직 예. 공무원들도 언제 다시 또 우리의 수장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예. 다시 돌아오는 문제에 관해서 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조금 예. 그런데 예. 아니 이게 뭔가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준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만약에 부탁을 하셨다면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제 장관을 수행하고 나면은 사실은 사성 장관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의 어떤 군사 기밀이든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알고 나중에 은퇴를 하실 텐데 예. 그 이후에 또 무기 중개상 가서 고문 역할을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무기 도입 체계에 대해서 고문이나 자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1년 예산이 지금 35조고 그중에 예. 10조가 무기를 구매하는데 지금 1년에 10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 엄청나네요. 그러면 복지 예산 없다고 지금 예. 난리인데 네. 사실은 이 10조 예산가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로비스트가 없고 정말로 제대로 예산 집행을 했으면 한 7조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한 30% 정도가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든다면 예.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렇게 전직 관료가 잠시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고위직을 역임하고 또 나가서 거기에 관련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러면 우리 사회 큰 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낭비라든지 비효율 또 예산이 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정관예우 차단을 강화하는 뭐 그런 예. 뭐 법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정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이 2011년도 저축은행들 줄줄이 부도나면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문제가 된 게 금감원에 있는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감사라고 와서 금감원의 감사를 막아버렸다. 예. 방패막기 역할을 해서 금감원 어떤 저축은행 부도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고위공직자의 퇴직 이후에 어떤 취업 제한을 하는 공직자윤리법 또 이제 법조인 같은 경우 변호사법이 개정이 돼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들이 몇 가지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제도와 장치들이 상당히 불완전했고 이것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이걸 강하게 제재할 수 없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거 예. 처벌을 안 하는 건가요? 처벌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쨌든 보니까 이거, 예, 이 정관예우 문제를 뭐 너무 길게 다뤄서 좀 예.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관예우가 또 이게 법조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외교 뭐 이쪽까지 예. 너무 다방면으로 이게 퍼지는 게 일단 문제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관예우에 따른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법을 예. 좀 개정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또 그 후보자들 가운데 그 문제가 되는 게 병역 면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병역 면제 갖고 논란이 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총리 당장 후보자는 이제 자제분 문제가 예. 됐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피부병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일부 또 장관은 또 이제 턱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장관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병역 면제를 받는 시점이 벌써 한 30년 전 뭐 이런 예. 시점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이게 병역 그렇죠. 문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뭐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이건 이제 당선인의 어떤 철학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의미, 예. 이 장관이라고 하는 인사 발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주고 싶은 메시지, 또 국민들의 예.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대통령 당선인께서 신경을 쓰셨다면 예. 정말로 좀 이렇게 군대도 좀 다 갔다 오고 예. 재산도 기껏 해봐야 한의역 좀 조그만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권력 주변에 특별히 기웃기웃 안 하는 사람들 잘 찾아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까? 예,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한 90% 이상은 예. 정말로 성실하게 따글따글거리 공무원 그렇죠. 생활을 하는 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 그런 사람들을 잘 발탁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역 면제 논란하면서 이제 군대 안 간 사람은 장관이나 이런 걸로 임명하지 말자, 예. 못하게 하자 이런
뭐 총리도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 예. 이제 신체가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게 전투에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전쟁 나면 목숨 걸고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몸이 안 좋으면 전투는 할 수 없거든요. 예. 네. 근데 대신 사회봉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구청에서 뭔가 봉사하는 역할을 한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이러고 군 복무한 것으로 이렇게 의제를 해준다면 뭔가 사회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이제 그와 더불어서 좀 대체복무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좀 얘기가 뭐 됐으면. 대체복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안 간 사람을 뭐 장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예. 너무 역차별이 또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역차별이 논란이 그것도 될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관 이유도 이제 네. 고위공직자 퇴직하고 나면 예. 사실 이분들 사기업체에 그냥 취업하도록 맡기지 말고 예. 가령 뭐 여기저기 그냥 공무원 교육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후배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든지 뭔가 역할을 좀 부여해 줬으면 사실 뭐 합니다. 예, 그분들의 맞습니다. 지식도 계속 활용해야 될 필요는 예. 있으니까요. 예. 자,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